1959년 벨기에 글로벌 제약회사 얀센,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이 얀센에서 강력한 진통제 하나를 개발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에서 떠오르는 마약국으로 만들고 있는 위험한 마약,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은 원래 진통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진통제 중 하나가 되었죠. 모르핀이라는 약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모르핀도 진통제로 유명한데 과거 전쟁에서 뼈가 부러지고 손발이 잘린 병사들에게 사용한 강력한 마약 성진통제입니다. 그런데 이 펜타닐은 그 강력한 모르핀보다도 200배 이상 강하고 헤로인보다도 100배 이상 강합니다. 아파서 병원을 가면 진통제를 처방받지 않습니까? 진통제는 아스피린 같은 약한 진통제부터 모르핀, 옥시코돈, 펜타닐의 순서로 세집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얼마 전까진 아스피린 같은 진통제부터 처방하여 환자 상태를 보고 점차 단계를 올렸었는데 요즘 병원에서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는 추세입니다. 기본 모르핀부터 처방하고 효과 없으면 바로 펜타닐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효과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극소량을 사용해도 강한 진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산가리보다 100배 이상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2mg 정도만 주입해도 사람을 사망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2002년 모스크바의 오페라 극장에서 발생한 인질극. 그때 인질범들이 협박할 때 사용했던 무기가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을 가스 형태로 분사하여 17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미국에서는 펜타닐을 살인자 같은 중범죄자를 사용할 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펜타닐은 어떻게 사람을 죽게 만들까요? 사람은 호흡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죠. 마시는 산소가 부족해지면 신경을 통해 호흡 중추에 숨을 쉬라는 전달을 하게 되는데 펜타닐이 이 호흡 중추를 마비시켜 버려서 숨 쉬라는 전달을 못 받게 됩니다. 물에 빠져 숨막혀 죽게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펜타닐, 해독제는 없을까요? 다행히도 날록손이라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날록손이 마비된 호흡 중추를 살려서 숨을 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또 펜타닐이 워낙 오남용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미국에서는 앰뷸런스랑 경찰차에 날록손 해독제를 필수 구비하고 다닙니다. 이 펜타닐이 요즘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유통량이 많고 그로 인한 사고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발명된 건 1959년인데 왜 이제 와서 문제일까요? 펜타닐의 특허가 1981년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약품들은 특허 기간 동안은 한 회사에서 제조하다가 약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는 똑같은 성분을 이름만 바꿔서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카피약들을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제네릭 의약품이 되면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정말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펜타닐의 심각한 부작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허가 만료되어 제조하는 회사들도 많고 유통되는 총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환각 효과나 마약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뜩이나 효과가 센 놈이다 보니까 단 1kg으로 100만 명이 투약 가능하다고 해요. 맥도날드 햄버거 한 세트 가격이면 구할 수 있습니다. 마약의 대중화를 이루게 된 겁니다. 펜타닐의 원료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중국에서 화학약품으로 만든 뒤 멕시코 마약 카르텔 같은 범죄 조직에 수출하고 마약 카르텔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 같은 국가에 재판매하는 형식이죠. 현재 미국에 공급된 펜타닐의 85%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서 유통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미중 무역은 더더욱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약 범죄하면 어떤가요? 보통 마약을 유통하는 유통책과 그걸 구매하여 사용하는 약쟁이들, 이 둘이 문제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펜타닐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워낙 독성이 강하다 보니 그람 단위로 사용하지 않고 100만 분의 15g처럼 극미량으로 사용되거든요. 이게 워낙 미량이다 보니 양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약을 할 의도가 없었던 사람들도 약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2022년 6월 미국 테네시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1 지폐에서 펜타닐이 검출되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주웠다가
입이나 코에 손대는 순간 중독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중독입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대단해져 버렸어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이제는 길에 떨어진 지폐도 함부로 못 줍고 누가 주는 음료수도 생각 없이 먹었다간 물러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약에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클럽 같은 데 갔다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술이나 음료수를 넙죽 먹었다간 정말 한순간에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약이라는 게 그 순간의 피해만 받고 끝이 아니라 중독성까지 있는 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주변 분들에게 꼭 주의하시라고 전달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요. 영상을 만들면서 점점 세상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건네는 사소한 호의마저 의심을 해야 한다는 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었네요. 이런 문제가 웃긴 게 나는 단순 호의인데 왜 의심하냐 라는 사람과 단순 호의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흉흉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 훈훈한 상부상조의 개념도 없어지고 이제는 서로 할 일과 할 말만 딱 하고 돌아서게 돼버리는 암울한 현실에 잠시 먹먹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느낌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